안녕하세요. 소미분양 정보입니다. 오송 파라곤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막 올라왔는데요. 오송 파라곤 2차는 저를 포함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을 하면서 설레이지 말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딱 정석이고요. 모집 공고란과 청약 자격, 임대 보증 및 납입 조건이 깔끔합니다. 물론 이 조건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뭐든 마음에 들겠습니까? 각설하고요. 오송 파라곤 2차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먼저 오송 파라곤 2차는 민간임대 중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고요.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8년 이상 임대주택 중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여 기업형 임대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금 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단기 임대주택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가장 중요한 공급 내용 및 임대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상리 바이오폴리스 지구 B3블럭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4개 동이고요. 총 1673세대.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4년 4월의 예정입니다. 공급 대상은 8년 기업형 임대주택이고요.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을 보시면은 68타입 있고요. 84A 타입, 84B 타입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요. 68타입 같은 경우는 공급 세대수가 340세대입니다. 84A 타입은 1062세대이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71세대입니다. 총 1673세대 중에서 우선 공급 세대수가 빠집니다. 산업단지 종사자가 335세대, 신혼부부가 250세대, 다자녀가 167세대, 그렇게 해서 752세대가 빠지고요. 나머지가 이제 일반 공급 세대해서 921세대 분량입니다. 아래 중요한 내용을 좀 보시고 갈게요.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 가격 및 분양전환 방법은 임대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중도금 대출 신청을 했으나 임차인의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예상 금액보다 대출금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공급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요.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신용 등급이 다소 변경, 하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전세형 선택 시에는 임대료 증액이 없고요. 우선 분양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임대보증금 및 납입 조건인데요. 68타입이고 340세대입니다. 1층부터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 이상서부터는 기준층으로 들어가고요. 세대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 란에 보시면은 구분에 월세형과 전세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주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애매하게 뭐 70%를 한다느니 30%를 추첨을 한다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깔끔하죠? 또 계약금 10%가 있고요. 1차가 1000만원 내시고 계약 후 30일에 한 달 내죠. 2차가 이제 나머지를 납입하시면 되고요. 중도금이 역시 49%입니다. 1차부터 5차까지 내시는 거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잔금은 41% 입주 지정일 때 내시면 되는 거고요. 월 임대료가 나오죠. 월세형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있고요. 전세형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깔끔한 게요.
층에 상관없이 전부 다 14만원입니다. 월세형은. 기준층이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월세형과 전세형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월세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일단 2억입니다. 총액이. 임대보증금이 2억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약 당시에 2천만원을 나눠서 내시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금이 나머지 회차 41%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 14만원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형 같은 경우는 2억 6,700만원이고요. 역시 계약 당시에 1,000만원 그리고 1,670만원 나머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내시면 되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41% 입주 지정일 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 임대료 같은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면서도 최근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했던 어떤 임대보증금 및 납입 조건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4 A타입이 제일 많은 세대입니다. 1062세대이고요. 역시 똑같이 지금 1층과 4층까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기준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세형과 전세형이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역시도 월 임대료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층부터 고층까지 약 18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월세형과 전세형을 나눠내시게 되면은 1층은 월세형이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은 똑같고요. 전세형 같은 경우는 3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계약금 10% 나눠내시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진행하시고요. 잔금 때 내시고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층 같은 경우는 월세형이 2억 5,500만원이고요. 월세가 역시 18만원이죠. 그리고 전세형 같은 경우 3억 2,900만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쵸? 괜찮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3억대, 2억 9천 나오는데도 비싸다 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시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유니트를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물론 인테리어로 지금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이쁘지만 좀 고급지고 세련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84 B타입이고요. 271세대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1층과 4층까지는 별도고요. 기준층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역시 동일하게 월 임대료도 18만원이고요. 월세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2억 5,500만원, 전세형이 3억 300만원. 동일하네요. 84 B타입도 84 A타입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으로 했을 때도 월세형이 2억 5,500만원에 이제 18만원 한 달에 월 임대료를 내시고요. 내가 전세형을 선택하셨다 하시면은 3억 2,900만원. 요거 이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쭉 보니까요. 월세형과 전세형의 비율이 50대 50이 아닐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비율이 더 많으면 좋겠죠. 월세형보다는 전세형 비율이 많으면 더 다들 좋아하실 거잖아요.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거니까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사실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또 분양 전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을 보셨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란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평년도 분양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역 8학원 센트럴시티 2차 기업형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안내문이고요. 이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은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요. 향후 임대인이 실시하는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에는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빠르게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당해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고요. 사용 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 등기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전에 임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사용 검사 후에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고요. 재가입 시에는 보증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임대보증금의 감액, 변경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간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주택은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급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권을 박탈하고요. 기납부한 계약금은 외압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장 수납, 견본주택에서 하지 않고요.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 온라인 입금을 하시고 임대인은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날짜에 잘 내시라는 내용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선납금액은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당해주택의 임대액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요. 분양전환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고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공급 유형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한 민간기업 종사자이고요. 공무원,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고요. 재혼도 포함입니다. 기간이 7년 이내이시면 되고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되겠죠. 이상을 둔 자에게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는 자녀 수가 4명 이상을 둔 자에게 우선한다고 합니다. 거주지는 청주시고요.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됩니다. 단, 산업단지 종사자는 제외되고요. 최초 임차인 모집이 2021년 10월 1일 현재 기준이고요. 산업단지 종사자 1인 1건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역시도 한 세대당 1건 기준입니다. 일반 신청 자격입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국내 거소 외국인, 법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총 1673세대 중에서 우선 공급은 752세대 공급이고요. 우선 공급은 70% 해당 청주시 12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30%는 충청북도 청주시 포함이고요. 세종시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자녀 세대 발생 시에는 거주지역 관계없이 공급 추첨 등을 합니다. 단 산업단지 종사자의 경우는 거주지역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임차인 모집 공고일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본상의 주소와 상회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됩니다. 결국에는 충북 지역의 청주시 거주자겠죠. 1인 1건 신청을 가능하고요.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10월 1일 날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10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청약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10월 6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에 3일간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또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당첨되신 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또는 월세형이든지 전세형이든지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정당 계약일인데요.
계약을 안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날짜는 10월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두 날짜에 진행이 되고요. 접수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5시 30분까지이고요. 위에는 청약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침에 진행을 하시고요. 인터넷 청약 방법인데요. 청약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청약 신청 접수 팝업창 클릭 후에 청약 사이트 접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 후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청약 유형, 우선형인지 일반형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 신청 타입 선택하시면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쉬울 거니까 다들 하시고 꼭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라는 거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송이 1673세대이고요. 방향키를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고요. 남동향과 남서 방향입니다. 총 14개 동인데요. 여기 301동부터 여기 앞쪽에 상가 쪽으로 해서 301동, 2동, 3동 그리고 4동, 5동, 6동, 7동, 8동 이렇게 쭉 해서 314동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컬러로 보시게 되면 68타입이 주황색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쪽 남동향 쪽으로 배치가 되네요. 남동향 쪽으로 해서 사이드로다가 이제 뷰가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84A 타입이 1062세대고요. 남향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딱 남향으로 딱 나와 있네요.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남서향이죠. 301동과 303동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84B 타입 271세대인데요. 중간에 이제 타워 형태 구조겠죠. 남동향과 남쪽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주출입구, 부출입구 해서 차량 출입구는 2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바로 평면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 타입이고요. 340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도는 되게 잘 빠져 보이죠? 여기 이 작은 걸로 보시게 되면 현관이 이쪽이고요. 현관에 팬트리 공간은 없고요. 들어오신 바로 공용욕실 나오고 침실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시게 되면 거실이 나오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 침실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 주방 및 식당이 나오는데요. 주방 옆으로 해서 발코니, 대피 공간 이렇게 구성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안방에 발코니가 없네요. 발코니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드레스룸하고 공용욕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창이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원래는 드레스룸이 들어가야지 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는데요. 84A 타입이고요. 1062세대입니다. 3배의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68 타입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구조는. 여기 현관이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공용욕실 나오고요. 침실 2 그리고 거실 나오고요. 거실 맞은편 쪽에 침실 3이 나오고 그리고 또 팬트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주방 옆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안방으로 오시게 되면 역시 안방에 또 발코니가 또 없네요. 여기도 84A 타입인데도 안방 발코니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오시면 드레스룸이 좀 크게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그 안쪽으로 여기 보시면 욕실이, 부부 욕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이 있네요. 창이 있어서 통풍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전체 남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301동부터 303동까지만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평면도 보는 거랑요. 그 인테리어에서 실제 구조를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A타입 거실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방과 안방 그리고 자녀방 나오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들 중간에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 공간들 이렇게 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인테리어 상으로는 많이 이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고급지게 보여요. 일단 그 평면도 상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발코니 부분이 없다 보니까 84B 타입이고요. 271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입인데요. 왜냐면 거실이 지금 이면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이면창이면 그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84A 타입들이 보통 4베이 판상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송 파라곤 같은 경우는 84B 타입이 지금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실, 자녀방, 안방이 이렇게 쭈루루룩 되어 있어요. 방향은 남동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거실이 이면창으로 해서 양쪽에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일단 현관이 이쪽이고요. 현관에 팬트리는 없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침실 3과 2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 공용 욕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안방이네요. 안방에 또 역시나 발코니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굉장히 대형으로 나오죠. 알파룸 용도의 어떤 크기로 나오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또 욕실이, 부부 욕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활용도를 좀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편으로 오시게 되면은 완전 분리돼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딱 일자형으로, 일체형으로 딱 커져 있어요. 완전하게 분리된 것처럼 침실에 반은 침실의 용도고 반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여기 주방 발코니실도 되게 커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별도로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대피 공간하고 실외기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방도 디귿자 형태로 꽤 크게 나와 있죠. 이쪽은 이제 중간에도 공간이 있고요. 거실에서 앉아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개방감이 좀 많이 탁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B타입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송역 파라곤 2차 분양 정보는 다 보셨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 모델하우스인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세대가 안방에 발코니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68 타입과 84A 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타입으로 나오고요. 84B 타입이 판상형에 그리고 거실이 이면창 구조입니다. 세대가 조금 작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84B 타입을 좋아합니다. 오송역 파라곤 2차는 월세형과 전세형이 나눠져 있고요. 또 전세형 선택 시에는 임대료 증액이 없고요. 우선 분양권이 부여된다고 하니까 고민되지가 않겠죠. 여기다가 각종 세금이었고요. 양도소득세 면제로 분양 전환 후에 비과세 특별 혜택과 분양 전환 전까지는 주택수 미포함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단 준도금 대출 부분 그리고 전매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란 내용에 보시면은 입주 전에 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가 되고요. 입주 후에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요. 임차인이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을 퇴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 잘 하시고요. 오늘도 오송역 파라곤 2차 임차인 모집 공고란 내용에 의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충북지역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로또 맞으세요. 크게 한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